작가와 예술 작품의 관계를 설정하거나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이제 미술사를 해석하는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 중에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모든 것들이 이 작가가 작품의 모든 것들을 디자인하고 결정한다라고 하는 이런 방법론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술 작품은 철저하게 작가 자신의 반영이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안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 작가 개성과 작품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보셨던 이 쿠사마 야요이 같은 경우는요, 가장 어떻게 보면 작품이 작가 자신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그러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도 나왔었지만 이 사람은 아주 어려서부터 굉장히 어떤 힘든 트라우마나 정신적인 데미지가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이 사람은 작품으로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작품을 하는 것이 자신의 어떤 사명이나 숙명?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이 사람은 자신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생존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자신의 생존을 자기가 이어가기 위해서는 쿠사마 야요이에게 작품을 한다는 것은 일련의 하루의 생활 과정들이 그냥 이 사람에게는 스튜디오에 나가서 점을 찍고 채색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인 거예요. 이 사람의 어떤 어린 적에 받았던 어떤 강박증이라든지 정신적인 트라우마 이런 것들은 예술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데, 이 예술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 부분 관심이라고 하는 것들을 요구를 해요. 이 사람은 본인이 스스로가 자기가 굉장히 위험한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신을 드러내야만 자신이 이 사회에서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아까 영상에서도 계속 보여졌습니다만 눈에 띄는 옷을 입는다든지 계속해서 뭔가 자신을 어필하려고 한다든지 굉장히 항상 관심의 중심에 있기를 원한다든지 스캔들의 여왕을 자처한다든지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까 작업 과정도 잠깐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인피니트 도트 그 시리즈에 거기서 나왔습니다만, 보면 이 사람이 점을 찍고 있는 게 아니에요. 캔버스를 전체 색으로 칠하고 점처럼 보이는 선을 연결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예를 들어서 지금 저쪽에 저렇게 검은 벽이 있으면 여기에 노란 점을 찍는 게 아니라 요 사이에 노란색으로 가지를 치듯이 선으로 이어가고 있는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검은 점으로 보이지만 사실 쿠사마 야요이가 표현하려고 했던 것은 노란색으로 이어진 관계와 망들이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그물을 가는 이미지를 보니까 불교 영어 있잖아요. 히데라라고 그물 속에서 인연들을 이어지는 그 매치하고 생각이 나서, 혹시 일본 사람이라 어떤 불교적인 예지된 게 있지 않나, 전혀 거기에 대한 의미는 없어서. 오늘 보셨던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작가들이요, 거의 대부분 다 실제로 쿠사마 야요이의 어떤 인생과 이런 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작가들이에요. 실제로 조세 코넬이라든지 나왔던 프랭크 스텔라라든지. 프랭크 스텔라 같은 경우가 되게 동양의 우리가 말하는 유불선의 선 사상에 굉장히 경도되어 있는 작가예요. 서양인들에게 기본적으로 이 종교 성화의 이미지가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듯이, 특히 이우환의 어떤 그런 모노화라든가 공간의 개념, 비어있는 공의 개념이라든지, 말씀하셨던 만다라 같은 개념, 이런 개념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서양인들이 보기에는 그게 굉장히 대단하고 어떤 철학적인 사유인 것 같지만, 우리 한국인들은 대부분 뭔지는 몰라도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들어봤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학술적으로 설명하지 못해도 그게 대충 어떤 거나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내용들은 분명히 작품 세계에 반영이 당연히 됐을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쿠사마 야요이가 현대 미술 작가로서 단순하게 한 사람의 아티스트가 아니라 뭔가 조금 더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이 예술가다라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근거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 관객은 들어갈 때 그 스티커를 받고 들어가서 그냥 아무 때나 붙이면 돼요. 자기 마음대로 아무 때나.
그런 관객도 이 공간 안에 아무 때나 이런 그 스티커를 붙일 수 있다는 어떤 자연성을 부여를 함으로써 이러한 계속해서 이 공간이 만들어져가는 이러한 그 개념을 도입을 하는데, 이건 역시도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쿠사마 야요이의 공간 확장의 개념이 도입이 됩니다. 사람들이 스티커를 갖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막 어떤 공간 자리에 너무 많이 붙어 있어서 더 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스티커를 들고 나와서 밖에 있는 데다가 막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쿠사마 야요이 본인이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관객들이 저 공간 안에 붙이라고 줬던 스티커들을 이제 공간 밖으로 확장시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중국이라든지 이런 어느 정도 약간 폐쇄적인 어떤 성향을 띠는 국가들에서는 일종의 쇼잉, 일종의 그 퍼포먼스 이런 것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했죠. 그래서 이 쿠사마 야요이가 갖고 있는 점이나 어떤 그냥 선의 어떤 위력이라는 것이 사회적인 메시지 이런 것까지도 전해질 수 있는 예시가 됐고요. 쿠사마 야요이가 많은 어떤 자신이 어떤 작품에 대해서 쓴 시라든지 본인의 코멘트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정리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잠이 들었다가 약간 잠든 것도 아니고 깬 것도 아닌 약간 렘수면 같은 이런 가사 상태에서 큰 호박이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개인적인 어떤 정신적인 경험을 한 이후부터는 이 쿠사마 야요이에게 호박은 대단히 큰 가치와 중요성을 지니는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쿠사마 야요이의 거의 대부분의 3차원 작품들, 3차원으로 만들어진 작품의 대략 한 60~70%는 거의 대부분 호박으로 만들어지게 됐던 것이죠. 이 호박 때문에 나는 살아내는 것이다라는 이 말 자체가 이 쿠사마 야요이가 왜 호박을 계속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이 시리즈를 계속해서 제작해 가는지에 대한 하나의 답변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오시마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배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배를 타면 딱 지금 보시는 이 항구에 이게 정박을 해요. 그럼 배에서 딱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접하는 오브제가 바로 이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입니다. 아마도 쿠사마 야요이는 이 작품을 어떤 공간 안에 두고 싶어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제가 쿠사마 야요이 본인은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이 마스모토 출신이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다가 태평양을 보고 처음으로 이 그물망이라고 하는 개념을 떠올렸듯이 이 사람의 머릿속에 항상 있는 것은 무한이라는 개념이에요. 어떻게 확장하고 어떻게 이어가고 어떻게 끊임없이 할 것인가, 중간에 끊어지는 것이 없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는 작가가 바로 이 쿠사마 야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